안녕하세요. 저는 새 아이의 엄마고요. 현재 핀란드에 거주하고 있어요. 헬싱키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투르크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이 투르크는 예전 핀란드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앤틱시티라고도 하고 시티 오브 스튜던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현재 올해 2023년 8월 15일부터 중학생이 된 13살짜리 아이와 6학년이 된 12살짜리 아이, 3학년이 된 9살짜리 아이, 모두 다 여자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또 이제 중학생이 된 첫째의 경험, 그리고 제가 막내가 14개월일 때 제가 대학생으로 여기 유학을 왔거든요. 그래서 저의 대학 생활, 그리고 현재로는 저는 대학원생인데 공부는 거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원 생활은 나중에 공유를 하기로 하고요. 제가 겪은 학부모로서의 경험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아이들을 공립학교, 공립유치원에 보낸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 뭐 이러하다 저러하다, 핀란드는 이러하다 저러하다, 한국에 대한 그 어떤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 그런 거에 대해서 공유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저희는 2015년 8월 말에 핀란드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8월 23일, 24일이 되면 정말로 꽉 채운 8년째를 살고 있는 가족이에요. 어떻게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이 모두 다 한국에서는 첫째하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죠. 그것도 사립 유치원. 그러니까 저는 공립교육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요. 자식에 대한. 그래서 여기 핀란드에 오면 거의 다 공립 어린이집에 공립 유치원, 게다가 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공립 어린이집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하고 뭐 비용 같은 것도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핀란드의 그 저학년 교육,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 과정은 굉장히 눈물겨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합격 발표가 제 합격 발표가 굉장히 늦게 났어요. 그러니까 학교 합격 발표가 거의 8월 중순 정도에 났고 학교가 8월 말에 시작을 하게 되니까 제 기억에는 거의 일주일 동안 모든 살림을 정리를 하고 그동안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보아왔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지원이라던가 학생 아파트, 저희가 학생으로 오니까 학생 아파트에 사는 것밖에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학생 아파트에 지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일주일 안에, 그리고 또 핀란드 비자, 학생 비자랑 가족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정말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핀란드 어린이집을 들여보내려면 핀란드식의 그 소셜 세큐리티 넘버, 사회보장 번호, 그러니까 한국어로 치자면 주민등록 번호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으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비자를 받자마자 제가 대학 생활을 할 지역에 어린이집에 그 링크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지원을 해야지 돼요. 근데 그때는 아직까지 제가 이제 뭐 어린이집도 아파트도 학생 아파트도 그때 당시에 같이 지원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적당한 주소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고 계속해서 여러 번 이메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학생 아파트 지원할 때도 그렇고 어린이집 지원할 때도 그렇고. 그렇지만 결국은 학생 아파트를 받았고 저희가 일주일 동안 핀란드에 오자마자 다른 아파트에 살아야 됐어요. 에어비앤비 통해서 일주일간 임시숙소를 정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키를 받아서 학생 아파트에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리고 어린이집 배정을 그보다 훨씬 더 뒤에 받았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주소가 필요해야 했고 또 핀란드의 어린이집에 가려고 하면 또 건강 체크를 받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받은
백신 히스토리라던가 뭐 엑스레이 같은 거를 모두 다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 번호, 소셜 세큐리티 넘버가 있다고 해서 병원에 대한 액세스가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립병원에 가서 기록을 재고 그 사립병원에서 우리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아이들 아직 어린이집에 못 보내고 또 엑스레이 같은 것도 사립병원에서 받아서 어쨌든지 해야지 된다 해서 공립병원에서 거부받았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병원 원장 선생님께서 힘을 써주셔가지고 공립병원에 있는 본인의 후배에게 이 사람들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회보장 제도가 없이 외국인의 신분으로 엑스레이를 찍으면 한 명 사는데 뭐 1,000유로가 든다. 나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이 자기도 미국에서 아이들 키워와서 이 외국에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말이 안 된다고, 어차피 핀란드 학생으로 왔는데 시기상의 문제이지 모든 것이 다 되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낸 후에 집에서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다행히도 제가 학교 가는 거리에서 약간 가까운 거리에 어린이집이 배정되었어요. 첫째하고 둘째는. 그래서 걔네들을 어린이집에 놓고, 그리고 막내는 그때 1살 겨우 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같이 있었던 남편이 아이를 돌봤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굉장히 힘들게 들여보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핀란드 어린이집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옷이라던가 레인부츠라던가 모자라던가 장갑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학생 아파트에서 만난 이웃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알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도 저는 핀란드어를 이해를 못하고 선생님들은 또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눈대중으로, 선생님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눈대중으로 어림잡아서 그냥 추측하고 상황이 되는 대로 그냥 조달해서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하니 초기 적응하려고 했던 그때 기억이 정말로 새록새록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어린이집에 한국에서 바로 이사와서 바로 보내게 될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엔 또 어린이집의 생활, 정말로 어떻게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혹시 미래에 핀란드에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또는 핀란드의 교육 과정이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